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서동 농촌 테마공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인프라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개관한 서동 농촌 테마공원, 농촌 관광을 테마로 농경 체험 전시관과 동물 체험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 테마공원을 어린이들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익산시와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테마공원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명채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은 농촌 관광이 성공한 사례는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많다며 익산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농촌 관광을 진행하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교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관광이 성공하는 지역을 가보면 다 교육 관련 기관하고 연계가 잘 돼 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 서동 농촌 테마공원 소개와 함께 직접 공원을 둘러보며 시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테마공원의 아쉬운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늘이 우선 너무 없고, 그리고 화장실이 중간에 좀 없는, 편의시설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는 게 저희가 아이들이 데리고 왔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을 통해 독보적인 정원도시 구축 사례를 들었고, 완주군은 기존 대둔산 축제 대신 차별화된 컨셉의 와일드푸드 축제로 로컬푸드 특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관광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축제를 만드는 것이 관광 활성화의 성공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는 농촌 테마공원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계절별 콘텐츠 보강, 인근 서동공원과의 테마 연계 등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테마공원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농촌 관광이 공급자인 행정 위주로 진행해왔던 점이 타당치 않았다면서 핵심 수요자인 교육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 관광객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익산시. 교육기관의 바람대로 농촌 테마공원이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농산물 매출이 5년간 높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매출은 1,145억 원으로 2017년 578억 대비 1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매출 목표를 1,300여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푸드플랜과 전자산거래 등 48개 사업에 2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농촌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객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인당 숙박비는 1박에 만원, 체험비는 한 차례에 만원 이내입니다. 여행 상품 정보는 익산 농촌 종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 재해 위험 지역에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3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5년까지 7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재해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석탄지구와 판문지구에서 진행 중이고 여산지구는 설계 단계로 주민 의견을 반영 중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성당, 송천, 아리랑, 용두산 지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해위험정비 사업과 더불어 인화지구에 우수 저류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참여 주체 간 상생협약에 이어 마지막 관문격인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전문 컨설팅이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정부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상생협약을 맺은 익산형 일자리. 전국 최초로 농식품 상생 모델로 하림그룹을 중심으로 앞으로 3,77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익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최종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익산형 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농업 네트워크가 용역을 맡았으며 컨설팅 전문가 그룹에 노사발전재단과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등은 상생형 일자리 참여 주체인 노사민정이 참여한 일자리 모델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 상생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사업계획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 이제 올해 1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 수립된 익산형 일자리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목표는 630명. 사업 계획서에는 분야별 고용 창출 계획과 기업 투자 계획, 농가 참여 방안, 상생형 일자리의 효과 확대 방안 등이 전문 컨설팅을 거쳐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또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 방안과 투명 경영 실현 계획 등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 자문단을 통해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전문 컨설팅이 시작된 만큼 오는 11월까지 세부 실행 방안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확정짓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정부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익산 일자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상생협약 체결까지 진행된 익산형 일자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농식품 모델 상생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사 수주만 노리고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관급공사 입찰 공고를 할 때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정된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거쳐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와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짜 건설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말합니다. 백제 왕궁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익산 문화제 야행이 오는 8월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왕곡리 유적과 탐리마을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문화제 야행은 문화재청 공모를 거쳐 올해로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도 성공적인 문화제 야행을 선보이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제조기업인 사이드홀딩스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드홀딩스는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원두커피와 커피캡슐 제조 공장을 오는 20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6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에 설립된 커피 제조 외국인 투자기업 사이드홀딩스. 사이드홀딩스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사이드홀딩스는 지난달 31일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외국인 투자 지역 1만 6천여 제곱미터에 600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장은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 2024년 3월 원두커피와 커피캡슐 제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60여 명을 우선 채용할 방침입니다. 사이드홀딩스의 유치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18년 입주한 코아바이오에 이어 2곳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원료 수급과 유통, 마케팅,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환경이 외국 식품업체 유치에 큰 도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식품품질안전센터 등 9개
기업 지원시설이 집적화되면서 2023년까지 세계 지원시설이 추가로 구축할 예정으로 식품 기업들에게 주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이번 사이드 홀딩스 유치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와 기대를 조사해 파악하고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원스톱 지원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심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한도를 확대합니다. 시는 소상공인별 특별 융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으로 특별융자 한도액 증액이 가능한 만큼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70억 규모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보전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익산 토성 발굴 현장이 다음 달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토성 발굴 조사 현장을 다음 달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토성에서는 주로 삼국시대 백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또 상반기까지 토성 북측 성벽을 중심으로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 쌍릉은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올해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원예산업 종합평가에서 또다시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익산시는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익산시는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조직화 출하와 통합마케팅 출하 참여도, 통합마케팅 확대 등 3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익산시의 원예 농산물 판매 실적은 지난 2020년 380억 원에서 1년 후에는 20% 이상 늘어난 4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농업인과 법인이며 경장농지 0.1헥타르 이상,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는 신청 마감 후 9월 30일 대상자를 확정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망성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 밑반찬을 전달하는 우렁각시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합니다. 동산동 지역협의체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밑반찬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